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곽수종입니다. 국민, 촛불, 그리고 2017년 대선, 희망, 꿈, 경제 이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르주 헤르나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일어난 끔찍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더욱 전율할 만한 사건의 원인은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온순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느 고등학생이 촛불 집회에서 자유발언 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추측과 논박들이 벌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선의 선택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에서 얼마나 저 여의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값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많이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풀어드려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아찔아찔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참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자, 지금 연결되어 계신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십니다. 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전격 탈당한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혁보수신당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줄이면 이상해져서 이 가짜와 보수와의 이별을 하고 진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계십니다. 24일 공식 창당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라고 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9명으로 시작해서 50명. 이 함께 넘게 합류할 거다라고 하는데 개혁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주 의원께서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기억 못 하시겠죠?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러시죠? 예, 성함을 보니까 뵌 기억은 납니다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뵀습니다.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 예. 안에서 뵀는데 그때 주 의원께서 저보고 아이고 국회의원 해먹기 참 힘듭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2017년 드디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또 이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지난해는 역사에 남을 두고두고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줬는데요. 국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고 또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어서 이 기회에 나라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한다면 또 의미는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닭의 해는 붉은 닭의 밝고 힘찬 기운을 받아서 네. 우리나라가 재정비하고 새 출발하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개혁보수신당 공식 창당일이 언제입니까? 1월 24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예, 준비는 어떻습니까? 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 예상은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예.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들 당을 새로 만드는데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월 5일 날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네. 또 1월 8일까지 1월 9일 날 시도당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요. 네. 현재 당명도 공모하고 있고 네. 또 로고도 공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동참해 줄지가 제일 문제인데 네.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동참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네. 보수의 적통이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네. 새누리당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의원들 네. 말하자면 지금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탈당하라고 요구한 정도의 의원들과 네. 비례대표 일부 말고는 다 합류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한 네. 말하자면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 정치의 본령, 깨끗한 보수, 그다음에 따뜻한 보수만 모인 정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현실 정치는 국회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 대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신당에 합류하겠지만은 네. 그 당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념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당이 될 것입니다. 숫자와 질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강조하시고 싶은 게 50명 이상이라고 바람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향하는 바 목적이십니까? 지향하는 바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저희들이 네. 이제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라 이렇게 비교된다고 표를 만들었는데요. 네. 한 10가지 항목에서 쭉 구별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진짜 보수는 국민을 자유와 민주의 주체로 본다. 헌법에 나온 대로. 네. 그런데 가짜 보수는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 네. 그다음에 국회는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할 말은 한다고. 네. 가짜 보수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순응과 아부만 있을 뿐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10개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10개를 구분해놨는데 보면 네. 딱 구분이 됩니다. 이게 실제 이 가짜 보수인지 진짜 보수인지. 그동안에 3년 동안을 가짜 보수당 안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요. 예.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4년 전에는 그래도 당이 살아서 예. 국회가 살아서 대통령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비판도 하고 또 대통령이 위기가 오면 당과 국회의 말을 들었는데요. 네. 이 지난 4년이 유독히 비정상적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을 비판하기만 하면 네. 친박들이 나서서 말하자면 입을 틀어막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렇군요.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퇴행적인 4년이었다고. 안에서 고생을 많이 볼 수밖에 하셨겠네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주 의원께 드렸던 질문지나 이런 거에 좀 없는 내용들을 많이 질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좀 당황스럽다 하시더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뭐 어떨까 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뭐 불편하시더라도 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굽니까? 이전 대표 그죠? 이정현 대표. 예. 오늘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국감을 미루면서 단식한 것 정상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독히 이 대통령을 감싸고 돌아서 네. 이 대표 개인적인 인으로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네.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행정부 견제 감시가 1번인데 네. 그걸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하고 또 최근 4년의 분위기는 비판만 하면 뭐 정부를 안 돕는다고 완전히 왕따시키는 이상한 분위기로 네. 당과 정부가 공멸한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뒤늦게나마 나간 것은 저는 뭐 늦었지만은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혼자 저렇게 달랑 나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진짜와 가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즘 밖에 나가면 가짜 진짜를 잘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주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야 저하고 뜻이 비슷하시구나 싶었는데 예. 앞에서도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가 되면 깨끗한 보수가 되고 따뜻한 보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지금 생각하시는 신당, 이념 노선과 정책의 노선 그리고 구현하고자 하는 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제 보수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네. 능력과 네. 도덕성과 책임성인데 예. 첫째 이 정부는 보수를 자처하지만은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했습니다. 근데 저 주연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수라고 하는 것과 진보라고 하는 것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 논의가 상당히 많아서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보수고 무엇이 진보입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그건 강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개념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새누리당 지지자, 네.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안보를 중시하고 핵 배제를 요구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고 네. 소위 야당 지지자들을 진보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나 저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 구별은 의미 없고 지금 심지어 진보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더민주당조차도 학문적으로는 보수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수가 공동체를 보존하고 네. 자유시장 경제를 우선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소위 자본주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결함도 있고 실패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뒤처진 분들도 따뜻이 보듬어서 공동체 안에 넣어가는 정책을 하자는 것이 보수인데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은 그런 점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보듬는 포용적인 정책을 쓰면 좌클릭했다고 하는데요. 네. 좌클릭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의료보험도 그때는 아주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고정된 시각으로 이것이 보수 정책이다, 진보 정책이다고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네. 그 공동체 구성원 네.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느냐 안 예. 되느냐 예. 이걸 보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수는 예. 진짜 보수를 지향하는 저희들은 네. 자유시장 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면서도 네. 좀 따뜻하고 포용적인 복지 정책을 아울러 하는 네. 이제 그런 보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뜻하고 공정한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끗한 예. 하루아침에 그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뭐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보면 이 재벌과의 어떤 정경유착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 구호적인 단어, 언어의 위로서 해결될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개혁입법 과제들에도 개혁신당에서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정강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네. 정강정책 지금 4당의 정강정책을 모아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정강정책이 심지어 무엇인지 그 당의 지도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천하느냐,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정당을 한다면 예컨대 국민들 눈에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 운동을 하면 다 그 윤리에서 제재하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민주정치가 소위 책임 정치인데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해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고 봐야죠. 예, 어떻게 정치권만 군높이, 지금 예. 사류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예. 국민을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여의도의 게임의 룰에서 보니까 자꾸 괜찮다 그러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군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다 지금 사류고 그 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네. 사명감을 가지고 네. 예컨대 예전에 독립운동하던 그런 심정으로 해야지 이게 그냥 직업으로서 즐기는 정치는 이제는 예.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국회도 지금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방금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는 어떻게 뭐 교류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교류가 없습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그제 사무총장을 그만두셨으니까 네.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동안에는 각국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네.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그분이 이제 1월 초중순경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네. 뭐 직간접적인 교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인연 있는 정치인들과. 네. 그래서 아직 본인의 뜻을 정확히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충청권의 경대수 의원, 반 총장의 고향을 지역구로 둔 경대수 의원도 가서 네. 면담을 하고 왔고. 근데 그 면담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그 내용도 너무 국회의원이 국가의 어떤 국정을 논의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면이라기보다도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너무 참모적인 그런 면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보니까. 점이 좀 없지 않고. 정진석 의원이 또 평소에 교류가 있는 정진석 그렇군요. 의원이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정진석 의원이 출국하기 전에 예. 반기문 총장이 이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를 할 확률은 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요? 예.
또 더민주당에는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런 유력 후보들이 있으니까 예. 거기 가기가 어려울 테고 네. 결국 국민의당과도 어느 정도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삼지대에서 힘을 합칠 수도 있으신 겁니까?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당 중심의 정치가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나라에서 인재풀을 너무 가두어서 이 좁게 쓰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국정 실패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네. 소위 협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서유럽의 의회에서는 보통 보면 연립정부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께서 예. 이 국민의당이 이 개혁 보수 신당과 연합할 것이다. 예. 호남인의 배반이다. 마음을 배신하는 예. 것이 한데 그거야말로 저는 지역주의를 깔고 예.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거고 국민이 바라는 대통합 요구라든지 또 협치 요구와 반대로 가는 아주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정당을 창당할 때는 보통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지만 정당의 창당이 수월할 수 있다. 정당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유력 후보가 없다 보니까 합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도는 낮습니다만은 네. 개혁 보수 신당에는 유승민, 남경필, 오세훈 유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권 주자들이 있고요. 옛날에 이정현 또 대표가 이게 지금 합쳐봐야 5%도 안 넘는다 하는 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또 부동층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예. 합치면 또 그만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사람 위주로 갔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렇죠. 정당이 깨지고 이런 후진적인 정당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정당보다는 이념 중심, 정당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가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작가분들이 이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거의 내용 무시하고 그냥 돌발 질문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하고 계시는 일이 나름대로는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조금 뭐 기대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좋게 계속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 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 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 오피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네, 8486번님 생생경제 때부터 팬입니다. 정면승부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4206번님 정정당당한 편파성 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승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고 발빠른 뉴스 부탁드립니다. 6703번님 권력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는 방송으로 남아주십시오 하셨고요. 4911번님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뉴스 정면 승부를 기다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정직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방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생경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속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서 대신해서 질문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직한 방송을 만들어가는데 제가 이번 방송 진행의 원칙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늘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 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